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1월 셋째 주 1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1월의 셋째 주가 왔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그냥 굴러가듯이 막 짧은 시간 안에 박히는 그런 시기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짜잘한 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행성들의 부딪힘에 대한 것들이 제일 커요. 아마 체감상으로는 1월에 이때 가장 많은 변화를 그리고 가장 많은 이벤트를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는 17일, 1월 17일에 목성과 천왕성이 사각을 맺는 거예요. 자, 보병궁 6도 목성이랑 금호궁 6도 천왕성이 자, 몇 년 만에 경각인 사각을 맺을 예정입니다. 워낙 무거운 외행성끼리 만나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일보다는 집단이나 국가 차원의 먼데인 사건으로 나타나기가 쉽죠. 그래서 목성, 천왕성은 보통은 경제나 금융 부문에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급격한 변화가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정계나 재계에서 좀 윗자리에 계신 그 높으신 분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 신변에 역시 또 급격한 변화가 벌어지면서 누군가 물러나고 전임이 물러나고 신임이 준비된 게 아니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또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상기후, 태풍 이런 것처럼 중력이나 기압에 관련된 목성 천왕성 조합이 특별히 중력이나 기압에 관련된 그런 자연재해로 특징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건 어김없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좀 재수없이 퍽치기 당하고 그냥 단발성으로 딱 끝나고 그냥 딱 털어버리고 가면 그럴 만한 사건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며칠 후에 화성까지 다가와가지고 목성을 또 건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목성 입장에서는 1월 셋째 주 일주일 내내 그냥 일종의 화성천왕성의 뜬금포 인클루저.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화성하고 천왕성이 행성들 중에서 가장 뜬금없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정이 없이 이동해야 될 그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장거리 이동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자, 천왕성 하면 얘기한 게 탈 것에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 것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가급적이면 안 만들고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재무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채무나 대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채무나 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게 이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이 가면서 자, 궁수자리 중반에 있는 눈키 그리고 아슬라랑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수자리는 마갈궁 전반부랑 중반부에 넓게 분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성이 이동하면서 일종의 궁수자리 순례가 이번 주까지도 두 번째 주에 이어서 세 번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갈궁 12도 후반에 눈키가 있고 13도 후반에 아셀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1도 오차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어떤 행성이 눈키를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셀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눈키하고 아셀라는 뭐랄까 학자와 교황의 별 같은 그런 이미지라 원래 좀 이제 교양이 있고 지적인 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성하고 만나도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서 좀 인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인기 폭발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전반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특히 금성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애정관계로 엮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쓸만한 그런 조합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화성 미라크 조합이라던가 포마라우트 이런 애들처럼 술자리에서 꽐라가 돼가지고 끈적거리면서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친해지는 되게 밤의 행성스러운 그런 필이 아니라 그 지인들에게 정식으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준비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오늘부터 1일 교제를 시작한다든가 되게 정석적인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랄까 그 이미지로 얘기하자면 서로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추천받은 데이트 코스를 모범적으로 밟아 나가는 되게 이제 모범적이고 정석적인 그런 이성의 교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모두 축복받는 예쁜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면 뭐 바로 이날이죠. 예. 이 그 금성 눈키 아셀라가 이 셋째 주에 무거운 애들 사이에서 그나마 숨 돌릴 수 있는 가볍고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 구조고요. 바로 다음 날에 화성이랑 천왕성이 만나게 돼요. 자, 점성술에서 가장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고 뜬금없는 무대뽀의 성질을 가진 별들이 화성하고 천왕성이죠. 대표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만나요. 각도 아닌 회합으로. 바로 몸이 만나는 그 날이 1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 사이입니다. 그래서 화성하고 천왕성 조합이라는 거는 그 관련된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전망을 했을 때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좀처럼 흘러가 주지 않아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먹물을 쓰자면 상수는 줄어들고 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요하는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 화성천왕성 경각이라는 건 진짜 재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끔찍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변동성이 커지면 그리고 또 불안 심리가 자극될수록 수익을 얻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이 화성천왕성 경각이 오히려 아주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고가 잘 나요. 이게 사전적 의미의 뭐 자동차 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용적 의미로 우리가 사고 쳤어, 사고가 터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고도 이 화성 천왕성 회합 전후 며칠 사이에 정말 축살나게 터질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 이런저런 상해나 사고 같은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 간다거나 뭐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컨디션이 내가 별로인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곳에 자차로 운전하면서 멀리 이동해야 되는 상황은 웬만하면 재고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잘 터져요. 자, 탈 것을 타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고 준비가 덜 돼 있고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보통 이러다 사고가 나는데 사고 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이날이에요. 1월 17일부터 한 22일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금융이나 투자 측면으로는 조금 결이 달라. 왜냐하면은 1월 20일에 화성하고 천왕성이 만나는데 3일 후인 1월 23일에는 화성하고 목성이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화성 입장에서는 천왕성, 목성 인클로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성이 주체가 됐을 때 프로미터가 천왕성, 목성으로 인클로저 되는 이게 가끔 투자나 투기 분야에서 초대박이 터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이야. 점성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야고 거듭 생각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시나 실패했을 때를 내가 대충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눈먼 투자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수습할 수 있을 만한 베팅이라면 이때 걸어보는 것도 사실 고민해 볼 수 있어요. 화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어쨌든 그렇고 그로부터 3일 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성이 이동을 하면서 목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그래서 23일 금호궁 7도 화성이랑 보병궁 7도의 목성이 사각으로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며칠 상관으로 이제 천왕성, 목성은 이제 17일에 만났고 화성은 20일에 만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왕성과 만나고 나서 천왕성과 만났던 당사자들끼리도 또 자체적으로 결국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 목성 사각은 뭐 뜸한 일은 아니에요. 화성의 역행 때문에 작년에 이미 2번이나 사각으로 연거푸 만났었고 화성이 순행으로 접어들어서 목성 도수를 쫓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얘네들이 사각을 맺는 게 3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목성 입장에서는 이게 금우궁 화성이라는 게 데트리먼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성한테 맞는 자리가 아니야. 근데 안 그래도 예측 불가인 화성이 데트리먼트 상태가 되면 더 이게 예측이 어려워져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되게 이상한 코스를 휘어들어오는 변화구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대비가 워낙 힘든 애인데 이게 좀 느린 커브처럼, 이게 슬라이더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느려. 아주 느린 커브나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시속 90km로 날라오는 잘 던진 너클볼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받아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임기응변이나 재치라는 부분이 목성이 잘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목성은 대부분의 과목을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목성 입장에서는 이 금우궁 화성을 사각으로 보게 됐을 때 이런저런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어느 정도는 날 것이다, 각오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다 피하고 다 방어하고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명왕성처럼 답 없이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화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 화성은 금우궁에서 이제 목성은 여기 보병궁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성이 황도 순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걸 정방향 사각이라고 그래요.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제하면서 밟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화성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 입장에서, 화성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위에서 밟고 눌러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화성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행성인데 목성은 윤리와 규칙 같은 거를 들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 입장에서는 되게 따분하고 불만도 생기고, 왜? 내 꼴린 대로 못하니까. 근데 목성이란 건 대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성이 부과하는 규칙 몇 개만, 중요한 몇 개만 잘 따라주면 게임의 룰을, 목성이 만든 게임의 룰을 화성에 준수하기만 한다면 화성 입장에서는 상당한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성이 약간 좀 따분한 원칙이나 규칙 같은 거를 충분히 참아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게다가 좀 전에 얘기했죠. 천왕성하고 막 만나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바로 목성이랑 만나기 때문에 불과 3, 4일 상관이죠. 자, 그래서 변동성에 기대서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투기성 투자를 하는 분들이 드물게 대박을 내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이거는 진짜 화성의 주체가 돼서 화성이 타임로드인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 뜬금없는 초대박은 잘 안 나거든요. 이게 화성의 저력 같은 거긴 한데, 근데 또 이게 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화성 타임로드인 분들이 무조건 다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폭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부분, 반복적으로 경험을 쌓았던 부분이고, 만약 실패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팅이라면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흔치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 몇 년에 한 번 오거든. 자, 더 얘기하면 마치 투기성 투자를 제가 막 종용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점성학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 길사든 흉사든, 흉사가 벌어지는 것도 길사가 벌어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괴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모험을 걸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몇 년에 한 번 겪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파란만장한 1월 셋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